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주식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죠? 세상은 점점 바뀌어가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김 PD님하고 잠깐 토론을 했는데, 김 PD님 말씀은 글을 쓸 때 띄어쓰기, 철자, 오타 이런 게 좀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요, 첫째는 노안이 왔어. 그죠? 이 돋보기를 끼시는 분은 알 거예요. 김 PD님 아주 젊어서 이해를 잘 못해요. 돋보기를 끼시는 분들은 조금만 오래 끼면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그죠? 충혈되고 앞이 그냥 눈곱 낀 것처럼 하얗게 변하죠. 흐릿하게. 그러니까 돋보기를 끼고 눈을 가늘게 뜨면서 인상을 찡그리고 해도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타나 이런 게 많아져요. 소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겠다. 매일매일 글 쓰고 뭘 하는 게 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최첨단 기능을 저도 나름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 텍스트 변환. 요즘은 그냥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그냥 글로 일일이 안 쓰잖아요. 마이크 기능 누르고 그냥 뭐라 이야기하면 웬만큼 쭉 그냥 다 의사 전달은 될 만큼 쭉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날려주죠. 문자 같은 경우도. 아니면, 그죠? 이 전화 같은 거. 전화로 해서 누구누구한테 전화해줘. 하면 얘가 알아서 하고. 누구누구한테 지금 10분 늦겠다. 문자 보내줘. 하면 또 해주고. 그래서 저도 많은 부분을 음성을 이용해요. 근데 단점은요. 저는 거진 서울말에 가깝잖아요. 제 발음은. 근데 기계가 좀 이해를 못해요. 못 쫓아와요. 저의 발음을 얘가 듣는 대로 인식을 해서 좀 약간 이상하게 변환을 해줘요. 그걸 미리 제가 체크를 못하면, 그죠? 오타가 생기는 거예요. 발음의 문제죠. 발음. 아니면 기기의 어떤 문제다. 근데 어쨌거나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돋보기를 오랫동안 끼고 뭔가를 하기가 조금 좀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오타나 있든지 뭐가 안 맞아도, 그냥 대충의 의사전달은 되면 이해를 해달라.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을 하겠는데, 그렇기에는 조금, 돋보기를 오래 끼고 뭔가를 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냥 양해를 구하는 거죠. 우리 김 PD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예. 양해를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번 편에는요, 조선 업종에 대해서 한번 거론할 건데요. 장이 워낙 이러니까 저도 많은 종목을 조사하고 보고 관심은 있지만 선뜻 추천을 못 드려요. 저야 그냥 내가 판단했으니까 내가 사고 손실나도 내가 감당하지, 내 돈이니까 이런 편안함이 있는데, 회원님들한테는 지금 여러 가지 장세가 불안하니까 과감하게 이거 사세요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시기가 그러니까. 근데 금요일도 그죠? 질문하셨죠. 조선주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현대미포조선 얘가 향후 대장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 말씀드렸죠. 그때 마이너스 한 300원인가 이랬는데, 그죠? 장중에 이런 현대미포조선 이런 주식이 장중 VI 그것도 폭락장에서 쇼킹하죠. 저도 약간 놀랐어요. 얘가 왜 이래? 그죠? 샀다 안 샀다. 아깝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뭔가가 변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폭락장이라서 그냥 닫아버리고 아이고 안 봐 짜증나 이런 상황에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가 변화가 보이구나. 그죠? 엄동설안의 한뜰기 매화를 보고 이제는 봄이 다가오구나 예상을 하는 것처럼 그 폭락장에서 뭔가 조짐을 보였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거대한 돈이 들어오구나. 문제가 있구나.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현대미포조선을 마이너스에 살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런 개념은 뭐 굳이 어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저번 주 우리 동네에서 로또 1등 나왔는데 사야 되는데 아깝다. 이거랑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조선업종은요. 기본적으로는 엄청 오래 쉬었죠. 소외되어도 무지 소외되고 엄청 오래 쉬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무난하다. 좋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조선업종의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은 이제 일감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는데 인력이 없었어요. 인력 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쪽 업종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좋아졌다. 첫째는 그 코로나 이후로 차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또 그동안 어떤 기술력으로 보면 완전 A급 이런 용접을 하시는 인력들이 그동안에는 평택이나 이런 반도체 공장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어떤 그쪽 인력들이 이제는 조선업으로 다시 복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어떤 수급 문제는 많이 이제는 해소 단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죠? LNG를 비롯해서 이 조선, 그러니까 수주 물량은 엄청나다. 그죠? 그거는 익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꼼짝을 안 했어요. 뭐 주식은 원래 그런 거죠. 테마라는 게. 그리고 지금은 가뜩이나 수급이 무너져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죠? 한 테마가 뭐 반도체 유리기판이라듯이 한 테마가 강력하면 나머지는 다 소외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하면 언제 얘가 그죠? 부활을 할까? 모르죠, 아무도.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지켜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요. 이 현대미포조선 얘를 계속 저는 보고 있었던 이유가 해군 전력.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그죠? 뭐 태평양 칠함대를 필두로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배라는 건 어때요? 계속 노후화가 되죠. 노후화가 되면 폐기하고 새로운 선박을 건조해서 보충을 하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수리를 해야 유지가 되죠. 그런데 미국도 한때는요, 조선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죠? 우리 같은 고임금자들이 조선을 한다? 안 맞아. 그래서 해외 수주로 다 돌렸어요. 한국, 중국.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내에는 조선업이란 게 이제는 쇠퇴해가지고, 거진 뭐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군 전력의 이런 배들을 수리를 하러 보내면 시설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계속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 국방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핵심 전력을 우리 쪽에 뭐 수리, 의뢰를 하려고 막 했었다는 거예요. 했는데 미국 측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핵심 전자장비, 전력을 한국에 그대로 노출당한다.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래서 계속 지연 되는데 이제는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버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 안 하면 미국의 해군은 급속도로 악화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보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거대한 국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에 야 조선의 돈이 돼 하면 조선의 올인 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조선사가 군소 조선사가 막 생겼어요. 또 철강이 필요하다 하면 철강이 올인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철강 회사가 생겼죠. 그리고 막 덤핑 막 해버리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 철강 회사가 완전히 고사 직전까지 가기도 했어요. 가격이 한 20, 30% 차이 나니까 국산 철강 누가 써요? 전부 중국산을 갖다 쓰니까 국내 철강 업체들이 그 지금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죠. 싸게 들어온 철강을 써서 배를 만드니까 품질도 나쁘고, 그죠? 품질이 나쁘다 보니까 그 손실 비용이 점점 급증. 그러니까 철강 싼 거 사와서 품질 손실 비용이 급증하니까 남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리고 고객사도 반대하는 거죠. 철강이라는 것은, 그죠? 생각보다 엄청난 노하우, 기술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걸 만드니까 안에, 내부에 뭐 기포 같은 기공도 많고 품질이 떨어진다, 안 좋다. 이런 이미지가 점점 확산이 되니까 선주 입장에서도 규제를 하는 거죠. 아, 중국산 철판 쓰지 마. 그건 반대. 계약서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강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많은 철강회사가 철강을 계속 생산을 했는데 조선으로 못 돌리니까 얘를 부동산으로 돌렸어요. 건설로. 그래서 전국을 막 개발 붐이 일어났죠.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그러니까 철강 수요가 여기에서 만든 것을 조선이 아닌 건설 쪽으로 계속 감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과의 분쟁으로, 그죠? 세계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버리고 중국은 텅텅 비어 있어요. 부동산 붕괴. 이 상황에서, 그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 진작채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도 침체가 되니까 중국의 어떤 그 철강 이런 쪽이 굉장히 코너에 물리죠. 그렇다고 배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니까 품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또 반대해요. 많은 선주들이 중국산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그래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 방편으로 조선업에서 철강을 소진시키고 조선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배는 건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배를 건조해서 해군, 그러니까 싸우는 배를 계속 만든 거예요. 만들고 뭐 만들고 싶으면 만든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만들었는데 그게 계속 이제 증강 하니까 어느 순간 미국과 중국의 이 해군력은 압도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불안감을 느끼죠. 와, 이 정도는 너무 심각한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그죠? 뭐 13대 150으로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거는 안 돼. 위험해. 지금 이제 그런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어떤 미 해군의 어떤 전력을 정강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쫓아가도 이미 늦었다. 안 된다.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국방부의 판단이죠.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정강을 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어? 이미 스코어는 한 100대 0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1 쫓아가면 저거는 100일 되고 2 쫓아가면 100이 되고 이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압박을 가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철강을 반덤핑 관세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수포 301조 이거를 동원해서. 그리고 얘를 어떤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철강에 대한 어떤 수용, 여기를 압박을 가하고, 두 번째로 조선, 그러니까 해양 물류를 또 차단시켜요.
그러면서 타격을 주는 거죠. 철강과 조선을 동시에 공격을 한다. 이거는 철강, 조선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중국의 그 해군 전력 양산을 일시적으로 스톱시켜 놓겠다. 그 사이에 따라 붙어서 격차를 줄여보겠다. 제 생각은 아마 그런 전략 같아요. 그래서 이 해군 전력을 급속도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죠? 기존의 어떤 LNG 이런 쪽도 물량이 풍부한 데다가 해군 전력까지 미국의 어떤 해군 전력 증강 이런 쪽까지 수혜를 본다고 하면 그죠? 엄청나다는 거죠. 물론요, 그 한계가 있죠. 선박을 건조하는 이런 도크나 이런 것들은 수량이 딱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배의 숫자는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중국을 차단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 배를 만들려고 하는 자와 그죠? 공급자 균형이 깨어지면 바로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조선업 단가가 점점 올라가면 이익이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같은 강달러 시대야. 그래서 이 조선주가 엄청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왕이면 그죠? 양수 겹장이 좋다는 거예요. 군수까지 같이, 해군 전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현대미포조선이 아마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이 그죠? 현대미포조선과 이런 협력 관계에 있는 이 조선 업종 회사들은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래저래. 그러니까 그래 따지고 보면요. 큰 메이저 회사 빼고 나머지 조선주들은 우후죽순 다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봐야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확실한 대장 역할만 해주면 나머지 조선주들도 꿈틀꿈틀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그죠? 돈 잘 버는 성광밴드 이런 것도 완전 바닥이거든요. 심리적인 문제이지. 그럼 이런 것도 분할 매수만 잘 해두면 충분히 지금 기회다, 찬스다 보는 거고. 그리고 현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동안 그죠? 세진중공업이 알게 모르게 계속 꼼짝꼼짝 상승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지금 세진중공업도 다 팔기는 아까워.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이러니까 얘도 조금 더 보고 싶어. 원래 그전에는 세진중공업 가면 또 일성이 같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힘은 못 쓰죠. 그 대신 신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느 순간 되면, 그죠? 확실한 대장이 탄생을 하면 그때부터는 또 후발주가 따라 붙고 그러면서 조선업이 하나의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장기 소외, 그리고 가격이 바닥이다. 싸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급증,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다. 그래서 조선은 괜찮다. 지금 시각은 그렇다는 거죠. 향후요. 어떤 중동 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향후는 제가 보는 관점은 최근에 반도체는 그죠? 신용이 너무 많이 몰린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틈 사이를 조선과 그 전력망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처해서 또 시세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죠. 지금은요, 어쨌든 수급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전에는요, 내가 100만 원 있으면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아니면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3차례 분할 매수를 했다 하면 지금은요, 장이 하도 요동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차라리 10만 원씩 10번 나누었어. 분할 매수. 떨어지면 10만 원, 떨어지면 10만 원, 떨어지면 10만 원 하면서 평단을 계속 낮춰 나가는 이런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분할 매수 한 3번 했는데 얘가 갑자기 급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미련 없이 팔아버리고 또 그 돈으로 다른 바닥에 있는 종목 또 사놓고 또 기다리고 그런 전략으로 해야 지금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여전히 신용, 식구조에 불안한 장세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죠? 흐름. 그리고 기관들의 이 도박판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기관들은 계속 팔아제낀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개인들은 도박반 장세에 휘말려서 돈 다 잃고 서학개미들은 또 최근에 손실이 급증하고 있고 이래저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 선정도 어렵고 그죠? 어떤 피해갈 수 있는 악재를 피해갈 수 있는 기간 비중이 높아도 안 돼요. 신용이 많아도 안 돼요. 뭐 여러 가지를 다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을 찾기도 지금 어려운 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 밑에 지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주는 대부분 바닥이라 해도 그 밑에 지하를 대비했어. 그나마 또 분할 매수 할 수밖에 없다. 이래 말씀드리고 조선주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